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직무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생산기술직 관련해가지고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기분 좋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히 또 그렇게 기회가 닿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인문계 문과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무죠. 물론 이공계 분들도 요새 지원을 많이 하지만 영업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그래도 실무진들이 봤을 때 좀 그 영업 직무에 부합하는 자기소개서로서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생각보다 영업이 단순히 성격이 활발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무, 그리고 가장 많이 뽑는 직무,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업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내리지 않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부분에서 떤 부분이 주요하게 갖춰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에 대한 오해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요. 영업이 말을 잘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부터 일단 내려드리면, 일단은 아니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 또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필수적으로 영업 직원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기술 영업 업무를 수행해 봤기 때문에 그 필드에 나갔을 때 말을 잘한다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협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안에 어떤 알맹이가 없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영업은 듣는 것, 그러니까 경청이죠.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모든 직무가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영업 또한 일단 이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니즈라 그러죠. 그 니즈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단은 그 대화 가운데,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듣기, 경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의 니즈에 걸맞은 어떠한 영업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실 때도 저는 뭐 활발합니다. 언변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강점으로 녹일 수도 있겠지만, 경청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언변이 뛰어나다, 고객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결성 있게 녹여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영업에 대한 오해 한 가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영업은 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영업은 보통 두 가지 영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 거래선, 기존에 이미 확보된 거래선들이에요. 그런 거래선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영업. 왜요? 뺏기면 안 되니까요. 분명히 경쟁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체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관리로서의 운영, 영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규 거래선, 기존의 거래선들로만은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매출이 성장이 되려면 결국에는 신규 거래선들을 발굴해서 신규 거래선 발굴한다는 게 뭐 새롭게 진입하는 어떤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될 것이고, 아니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고객사들을 우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규 거래선 발굴이 되겠죠. 일단은 기존 거래선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각 고객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각 성격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소통법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점이 녹여져 있으면 조금 더 성공적인 자소서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또라이 질량의 법칙 아시죠? 좀 말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고객사나 아니면 고객 뭐 대표나 아니면 고객사 담당자들 중에서도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금 사람들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다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각기 그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성격별로 이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경험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좀 까다로운 유형의 고객 있죠. 그 고객을 내가 어떻게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경험들이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자소서 항목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선과도 계속적으로 뭐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아니면 납품되는 제품의 가격을 맞추는, 새롭게 맞추는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협상에서도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파악할 것인지, 그래서 그 파악된 부분들을 어떻게 협상에 녹여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자기소개서에 녹여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거래선 발굴. 신규 거래선은요, 그 발굴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행하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회사에 그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회사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왜? 요즘 회사들이 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장의 경비실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든 담당자의 그 회사의 주요 담당자 키맨이겠죠. 키맨의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번 취해봐야 되겠죠.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접촉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말 명확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도 형성된 게 아니라면 당장에 우리 그거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을 합니다. 한번 연락을 하고 우리는 안 써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위축이 돼요. 왜 이러지? 우리 걸 안 사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위축이 되면 더 이상의 영업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시를 한 건 여러분이 아니고요. 회사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시간의 텀을 두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취해 보시는 거예요. 몇 번의 연락을 취하게 되면 이 사람도 보상 심리를 가지게 돼서 계속 이러면 좀 미안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그 시점에 서로 간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계속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규 발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은 이 기존 거래선을 관리하는 것과 신규 거래선 발굴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뭐 50% 이상은 설명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영업을 덤비는 게 아니고, 그냥 나 말 잘한다 해서 영업을 덤비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영업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영업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걸 고민하고 들어가셔야지만 회사 생활을 직접적으로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영업 지원, 그 다음에 영업 관리, 이렇게 직무가 또 구분이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